뭐 남습니까? 도지사 깎죠? 부도지사 깎죠? 기회식장 깎죠? 예산실 깎죠? 양당 상행 대표단 깎죠? 소협이 깎죠? 상임위에서도 깎습니다. 뭐이 남는다고 그렇게 깎습니까? 깎긴 소뚜벌 깎나 뭘 깎습니까 맨날. 플러스는 할 줄 몰래? 1+1도 모르나? 이런 거 실질적인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백성과 백년지 대기를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내가 흥분해서 이래다 쓰러져 죽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향 앞으로 가고 싶은 심경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벌써 말씀드리기 이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양무새문양 몇 말씀 올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6만 화성시민의 뜻을 받드는 꿈과 희망의 꼬마 개혁신당 소속의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입니다. 농정 예산 관련해서 질의 10가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지사 임기 동안 뭘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솜사탕은 몸에 해롭고요. 산삼은 좀 쌉싸름한데 그건 보약이 됩니다.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종의 쇼랄까 다녀가는 존재니까요. 분도는 사기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교묘하게 포장해서 추진하던 경기 국제공항은 공항 없는 국제공항 계획이라는 웃음거리만 되어 버렸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앞에서는 말로만 가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해놓고서 뒤에는 예산을 깎는 위선으로 농정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3년째 같은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 4차례, 일괄질문 등 4차례, 도합 8차례를 소리 높여 요청했고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정 예산을 늘려달라, 농민을 살려달라고요. 2023년에도 외쳤고 24년에도 외쳤고 25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정 예산은 확대는커녕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2년 3.8%, 23년 3.7%, 24년 3.4%, 25년 3.1%, 그리고 내년 2026년 예산에는 3%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 8개 광역도시 중 농정예산 비율이 꼴찌입니다. 참 명예스럽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 끝으로 사보임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고자 보고드립니다.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농정예산이 도지사님의 재선용 인기몰 이용 기회소득 예산으로 바꾸어 허울뿐인 전시행정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농업은 사라지고 홍보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도민이 먹고 사는 밥상, 농민의 삶, 농촌의 생명선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말로는 혁신이고 혁신이라 하고 숫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의 예산서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폴기에 요즘 10,000원입니다. 상추 한 단에 5,000원.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폭설에 무너지고 소와 돼지는 폭염에 쓰러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후재난에 농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도정은 여전히 성과 중심, 홍보 중심, 국비의존용 예산만 짜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경기도 농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국 도민의 식탁으로, 가정의 부담으로,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절히 다시 한번 8번째로 호소드립니다. 뭐 남습니까? 도지사 깎죠? 부도지사 깎죠? 기회식장 깎죠? 예산실 깎죠? 양당 상행 대표단 깎죠? 소협이 깎죠? 상임위에서도 깎습니다. 저가에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도지사님 집행장의 그 일행 아닙니까? 앞만 지져봤자 떠들어봤자 헛수고였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에게 다시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해양의 예산에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기농 자재, 네. 비닐하우스 철제, 유기농 무기질 비료, 수도작 상토, 농약 등 국가에서도 다 지원을 했는데 그 부족한, 세수가 부족한 31개 시군에서 많습니다. 군도 있고 거기도 다 우임하고 무임승차.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제한하고 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정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군의 관할 출신 지역에 간섭한다고 또 멸시합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지사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누가 이렇게 이 근본적인 자재에 대해서 원천적인 농민이 살 수 있는 기본을 깎게 된 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없고 원 없게. 그리고 지난 진흥원에서 발생 학생 급식에 관한 감자, 돈백에서 농약 검출되는데 무조건 농민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들셨습니다. 우리 소재기에서 지사님 이하 일단 형법에 이겼죠? 500만 원 벌금 때렸고 17억 우리 명예훼손 겸 요청했습니다. 배상. 그리고 우리 우롱 3년 동안 당한 거 그거 판결 받으면 되겠지만 그 안에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효의 고자니까 지사님이 사과 한번 하실 용이 없으세요? 동민들한테. 이게 28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입니다. 우리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경기도 1420만? 전부 그러면 수입해다 먹습니까? 수출국가라고 해서? 안 됩니다, 절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물은 기 자료는 가 있으니까 여기 답변서까지 와 있어요, 벌써. 꼭두가시 노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과일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도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우리 아이들에게 국산 제철 과일을 먹이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마저
12억이 또 밤에 뭐이 남는다 그렇게 깎습니까? 깎긴 손톱을 깎나 뭐이 깎습니까 맨날. 플러스는 할 줄 몰래? 1 더하기 1도 모르나? 주여. 다음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화성 특례시 대표쌀 수양미가 MBC 추석 특집 전국 1등 쌀편에서 여주와 안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수양미 화성특별시가 전용 실시권을 보유한 독점 브랜드로서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부터 도정, 포장,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품질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향과 식감, 윤기 면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고 타 지역 쌀보다 20kg 한 포당 2만 원씩이라 그랬는데도 1등 쌀인데도 쌉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 성공이 시군 단위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브랜드 관리, 판로 확충, 해외 홍보, 수출 지원 등 종합적 육성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부르짖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오늘 해결해 주세요. 답변을 명쾌하게 좀 주십시오. 정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한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예산 담당관실과 왜 눈이 한쪽 애꾸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이에요. 제386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된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관실이 관여하지 않으며 출연금 금액은 각 실국이 자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실은 이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한 농산생명과학국장은 예산 담당관실과 협의된 금액을 근거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결국 예산 총괄팀장의 발언은 같은 회의장에서도 즉시 반박되었고 이와 같은 예산 총괄팀장의 거짓말은 도의회에 대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래 속고 저래 속고 사랑에 속고 money에 속고 돈에 속고 이에 본의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은 유인물에 담겨 있습니다. 도사님의 를 믿겠습니다. 인격은. 다음 경기도는 지난해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평택과 이천시는 들러일 뿐이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사실상 수원 군공항의 하홍지구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계획이라는 의혹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발의되면서 두 사업이 하나의 틀 안에서 사실상 결합되어 추진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저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사업이 본격 착공 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협의기관 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가 당초 약 4조 5천억에서 약 9조 5천억으로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아무리 민자 유치라도 경기도에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지사님, 우리 함께 한 적 있으시죠? 화성시에서. 다음, 화성시 특례시는 총 465억 원을 투입해 전국항에서 군평항까지 약 17km 구간을 잇는 서해안 황금 해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급입니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20억 6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했고 해당 예산은 명시월되어
금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금해안길은 군 철책 제거로 단절됐던 해안을 연결하고 제부도 곰평항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서부권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서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축이 될 사업입니다. 경기 남부 동부에는 도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서부 해안권, 낙후된 서해안권 대한 추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 해안길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순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 현장은 100년 앞이 아니라 눈앞에 1년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새솔동, 남양읍 등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학교 인프라 불균형, 교육 기자재 노후화는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경기도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화성시 새솔동과 남양읍 학생 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교실에 가득 찼고 중학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더 지어야 하는데 교육청은 땅이 없다, 기준이 안 맞는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화성시 새솔동 새솔초등학교와 송린초등학교는 이미 모든 학급이 만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고작 송린중학교 하나뿐입니다. 남양읍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초등학교가 남양초등학교, 대양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신람초등학교, 활초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5곳이, 중학교는 2개, 남양중학교하고 신백중학교하고 둘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초등학생 5곳이 졸업생이 2 중학교로 몰리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설계와 부지의 불합리성입니다. 좁은 부지에 높은 건물을, 보통 대학교 건물 같습니다. 초등학생 친환경적이죠. 5층 아파트 짓도 됐습니다. 콩나물 지릅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사님이나 교육청장님? 높은 회전의자에 뭡니까? 권위의식만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21세기입니다. AI 시대. 교육청은 과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을 가본 저와 학부모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미 마지노선이 도달한 과일 학급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예측형 학급수 조정과 중장기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실질적인 현장에는 답이 있답니다. 교사형 PC 노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교실의 현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그럴듯하고 권위 있는 말씀만 실장님 가고, 저 듣기 싫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학생들은 최신형 테이블과 노트북으로 수업을 받는데 정작 교사들은 10년 전 PC 앞에서 버벅이는 화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경기도 내 교원용 컴퓨터는 총 14만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26,000대가 내용 연수초가 노후 PC방, 서류만 존재해. 못 쓰는 걸, 숫자만.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이미 불용 처리 대상임에도 물품 대장에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학교 현장에는 14년 이후 학교 기본 운영비로만 교체를 너무 처지잖아. 어쨌든 2, 3조도 남는다는데, 그거를 전용해서라도 이런 거 실질적인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백성과 백년지 대기를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육행정은 신규 학급 진설용 PC만
지원하고 기존 교사의 장비 교체는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긴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교사의 업무는 교육이 기반입니다. 교사의 노후 장비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디지털 교육 혁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AI로 공부하고 교사는 10년 전 컴퓨터로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올해 2025년 교육용 컴퓨터 보급 실적은 2,666대이지만 경기도 전체 교사 수는 고려하면 1년 교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새 학교에 배정받는 교사는 새 컴퓨터를 쓰고 그 옆에 학교의 교사는 10년 전 된 컴퓨터를 씁니다. 이게 과연 같은 교육청 소속 교사입니까? 교육감님,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지원 중심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나가보십시오. 좀 귀하신 분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시키지만 개통적으로 하나 시켜 둘 시켜 다섯 하되 되지 않습니까? 허위보고하잖아요. 입맛에만 솜사탕 그냥 귀에 쏠깃한 거만 보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 상임위도 몰라요. 교육원 과거에 사립학교 중학교 재단 감사를 연임 2번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마치겠습니다. 흥분해서 이래다 쓰러져 죽겠습니다. 전 그냥 고향 앞으로 가고 싶은 심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